왜 이런 급작스러운 상승과 하강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계속 도파민이 상승했다면 더 기분이 끝내줬을 텐데 말이에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성장이 24시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안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지만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래서 사람이 그냥 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할 정도로 그냥 아팠죠. 짜증이 나고 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조금. 자고 일어나도 몸은 늘 피곤했고 하나니 그냥 막 피곤하고 하니까 모든 게 이제 의욕이 없어지니까 워낙 힘들죠. 피로가 너무 누적이 돼서 그냥 만성 피로라 이런 쪽으로 생각했죠. 결국 병원을 찾은 남성범 씨는 프롤락틴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로 인해 프롤락틴 수치는 정상인의 130배 이상 올라간 반면 남성 호르몬은 뚝 떨어져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 것이다. 자료 영상 잘 보셨나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 상승에 의한 만성적인 무기력감과 남성 호르몬의 급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일 텐데요. 이 프롤락틴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유를 드시면 배가 아픈 분들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이유는 락타아제라는 유당분해 효소가 부족해 우유 안에 있는 락토스, 즉 유당을 분해하지 못해서죠. LACT, 이 락트라는 말은 우유나 모유 등 어미의 젖과 관련이 있는데요. 프롤락틴은 다름 아닌 프로모트 락테이션, 즉 여성의 모유 생산을 지원하는 역할이 크기에 그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자료 영상에서도 봤듯이 남자의 몸에도 이 프롤락틴이 똑같이 존재하죠. 우유만 생성이 되지 않아서이지 그 외 프롤락틴의 영향은 남자들의 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호르몬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프롤락틴이 도파민과 밀당을 하는 기랑관계 호르몬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영상을 통해 운동이나 몸 만들기에 도파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도파민과 반대의 성질을 지닌 프롤락틴의 이해를 겸함으로써 여러분은 몸에 대한 더 큰 이해,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 삶에서 더 전략적인 컨디션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슬슬 젖을 뗄 때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만약 산모가 자연적으로 단유가 되지 않으면 병원을 찾아 단유약을 처방받게 되는데요. 이 단유약의 정체는 다름 아닌 도파민 효용제입니다. 도파민 효용제는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여 도파민의 양을 늘리는 것인데요. 아니, 도파민은 정신 집중되고 몸을 활발히 움직여야 할 때 필요한 거 아닌가? 젖 말리는데 도파민이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것은 다름 아닌 프롤락틴을 억제하는 도파민의 능력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도파민이 상승됐을 때 프롤락틴은 반대로 감소한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도파민은 농도가 낮아지면 프롤락틴의 방출을 자극합니다. 즉, 도파민과 프롤락틴은 농도가 항상 반비례하게 됩니다. 도파민이 높아졌다는 것은 프롤락틴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프롤락틴이 높다는 것은 도파민이 낮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죠. 도입 후의 자료 영상에서 보신 남성분께서는 프롤락틴을 분비하는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겨 비정상적인 양의 프롤락틴이 분비가 돼 도파민이 그 양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우리를 활기차고 집중력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카페인을 통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처럼요. 그런데 프롤락틴이 너무 높다 보니, 즉 도파민은 너무 낮다 보니 만성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일이나 업무를 처리하려 하니 과부하가 생겨 극심한 두통까지 겪게 되는 것이었죠. 이와 같은 원리로 산모가 젖을 떼기 위해 도파민 효용제를 처방받는 것입니다. 산모가 수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출산 후 아이가 입을 대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프롤락틴이 올라가는 여성의 몸 특성상 그러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로 높은 수치의 프롤락틴은 산모의 수유라는 상황을 제외하면 솔직히 일상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매우 불편하거든요. 높아진 프롤락틴은 신체 활동 능력은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님들 중에 살이 안 찐 분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죠. 젖을 말리는 것 말고도 일상에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도파민의 수치는 회복돼야 하는 것이죠. 높은 수치의 프롤락틴이 불편한 것이지 프롤락틴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도파민이 높은 게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도 되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무릇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대낮부터 두 연인이 러브 스포츠를 개최했는데요. 이때 남성의 도파민은 점점 우상향을 하다가 필연적으로 절정을 맞이하는 순간 급 최고치를 기록, 그리고 즉시 급하강하게 됩니다. 즉 프롤락틴이 급상승을 하게 되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 어떤 욕심들도 내 안에서 모두 사라지는 이 현자 타임의 이유는 바로 이러한 프롤락틴의 상승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급작스러운 상승과 하강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계속 도파민이 상승했다면 더 기분이 끝내줬을 텐데 말이에요. 그것은 프롤락틴을 분비해 신경들을 보호하려는 인체의 항상성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기본적으로 그 본질이 흥분입니다. 그 흥분은 우리를 뜨겁게 고양시키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게 하는 마치 불과 같은 속성의 힘이지만, 만약 그 불이 선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번진다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들도 해를 입게 되겠죠. 그 예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진들은 모두 필로폰 중독자들의 초상입니다. 약물 주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그리고 기형적으로 도파민 수치를 끌어올린 행위가 반복되면서 뇌신경들이 모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들이죠. 연인과의 섹스라던가 위자위행을 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자타임은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인체의 항상성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인체라는 바이오 슈퍼컴퓨터가 신경의 손상을 막기 위해 프롤락틴을 분비시켜 흥분을 가라앉히고 휴식으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잘 수도 있는 것이고요. 프롤락틴은 수면의 시작을 유도하며 깊은 잠 단계의 수면인 논렘 수면을 증가시키는 기능도 가진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현자 타임이 마냥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면 다시 도파민이 높아지며 서서히 원래 컨디션을 되찾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만약 현자 타임 상태가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 지속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학교나 직장에 가서 집중도 해야 하고 저녁에는 운동도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겠죠? 그게 바로 자료 화면에 나왔던 남자분 그리고 아이를 낳은 산모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계속 고정이 돼 있다는 거죠. 이른바 고프롤락틴 혈증 상태는 이렇듯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듭니다. 매일같이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집중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도통 다이어트는 잘 안 되면서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들은 고프롤락틴 혈증 의심을 해볼 만 하거든요.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생각보다 요즘엔 남자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의심이 되신다면 병원을 찾아서 의사 선생님께 상담과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해가며 몸을 만드는 분들, 제 채널 은근히 보실 텐데요. 한국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스테로이드 약물이 내 몸에 어떤 변화들을 주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를 안 합니다. 자신이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혹은 인터넷에서 본 자투리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용을 간행하곤 하는데요. 난드롤론이나 트렘볼론과 같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들은 고프롤락틴 혈증을 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역시 사용이 늘어나며 프롤락틴 수치를 높이게 되고요. 약물을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도파민이 낮아지고 처음 사용했을 때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서 성장도 점점 더뎌지게 됩니다. 무기력과 우울감은 덤이고요. 이 프롤락틴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아니 그런 게 생겼는지도 모른 채로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체지방과 잉여 수분들을 최소화하여 피하층을 얇게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 프롤락틴이 높으니 수분 정체가 유지되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지방도 잘 안 빠지죠. 그럼 이제 무염무탄의 단수 등 그 레파토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집안에 물이 고여서 악취가 풍기면 구멍을 뚫어내서 물을 버리는 게 맞는 건데, 휴지로 콧구멍을 막고 이제 냄새 안 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격인 거죠. 문제는 대다수의 약물 사용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얘기가 잠깐 흘렀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파민이 불이라면 프롤락틴은 물과도 같은 속성이에요. 너무 뜨거워지면 식혀서 잠재우다가도 다시 도파민이 고요함을 깨고 활기를 전해줍니다. 마치 낮과 밤이 순환하며 하루를 만들듯이 서로를 밀고 당겨가며 우리의 삶의 리듬을 조율하고 있는 역할인 것이죠. 도파민은 좋고 프롤락틴은 나쁘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어둠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명언처럼 둘로 나누는 이원적인 인지보다는 어둠과 별이 한데 어우러진 밤하늘을 감상하듯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하지만 제 채널은 운동을 즐겨 하시고 그것에 대한 탐구심이 높은 분들께서 많이 시청하시죠? 그런 분들께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건 역시 중요하실 것이고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도파민을 더 활용하는 방법, 바꿔 말하자면 운동에 있어서만큼은 프롤락틴을 더 낮추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겠죠? 가장 먼저 일러드릴 것은 운동 전 식사를 최대한 심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을 제외하세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성장이 24시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동 전중으로 지속적인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안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단백질 섭취는 프롤락틴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단백질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특히 그중 페닐알라닌과 티로신은 프롤락틴의 분비를 자극하는 주인공인데요. 물론 소화와 대사가 진행되며 그 수치는 다시 복구되지만 신체 능력을 저하시키는 성격의 프롤락틴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렸던 운동이라거나 혹은 높은 집중력을 요하는 스케줄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최고의 퍼포먼스를 요하는 상황을 코앞에 두고 계시다면
하려면 단백질은 배제하고 양질의 탄수화물로만 구성된 식사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그네슘은 도파민 방출을 억제합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운동 직전에는 피해주는 것이 좋겠죠. 페니랄라닌과 티로신이 프롤락틴 분비를 자극한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한 것이라면 동시에 도파민의 재료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파민의 재료이지만 먹는 시간에 따라서는 운동 수행 능력에 있어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으로서 얻을 수 있는 도파민 늘리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이 채널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 방법 중 한 가지를 열심히 실천 중이시죠. 바로 운동입니다. 아무리 헬린이더라도 적응함에 따라 결국 헬창이 되는 이 과정에는 도파민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의 보상 시스템이 서서히 개조되어 더 높은 수준의 도파민과 더 많은 도파민 수용체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급 강도로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유난히 소화가 안 되거나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 지나치게 항진된 도파민이 가져오는 역효과입니다. 운동 말고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두운 공간을 최대한 피하는 것입니다.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 중에는 룩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태양광은 32,000에서 10만 룩스, 그리고 일반적인 사무실의 밝기는 평균 400룩스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물론 태양광으로 광합성을 하는 것이 최고겠지만 한 실험에서 7,000룩스의 빛에 10분이 노출되었을 때 도파민 경로인 선조체에서 혈류가 증가됨이 발견됐다고 하듯이 도파민의 분비를 위해서는 더 밝은 환경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세 번째는 정크푸드 피하기입니다. 대부분의 정크푸드들의 공통적인 성분이라면 바로 포화지방이겠죠.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스테파니 펄튼 박사는 포화지방이 뇌의 보상 중추 기능, 즉 도파민 시스템을 둔화시켜 마치 마약 중독자가 투여량을 더 늘려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만족감이 줄어들고 더 많은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치킨과 도넛은 사랑이지만 오래오래 건강한 도파민 시스템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멀리해야 할 것이 자명하네요. 자, 지난 영상에 이어 도파민을 또 다뤄봤는데요. 저는 도파민을 일종의 재화라고 생각합니다. 2,000원을 50번 안 쓰고 모으면 근사한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2,000원이 생길 때마다 라면만 사 먹는다면 건강이 나빠지는 건 물론이고 세상에 있는 진미들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도파민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며 집중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도파민이 충전됐을 때마다 값싼 중독적 행위들로 고갈시켜버린다면 더 큰 도전을 할 수도 없을 것이며 늘 쉬운 길만 바라는 사람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도파민을 무조건 좋다고만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 성질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겠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그것에 일조된다면 저로서도 참 기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이틀 동안 썼던 스크립트를 다 갈아엎고 새로 작업하느라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는 지난 영상에서의 약속을 못 지킨 것 같네요. 그만큼 방대한 내용이고 그것을 추리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영상만큼은 더 조리 있게 작업하여 선보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성격과 성기능에 연관되는 도파민, 제 도파민 영상의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마디알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